두 번째로 TPP, 그러니까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어제 미국, 일본, 세계 경제 1, 3위를 포함해서 호주, 그 다음 멕시코, 페루, 칠레,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뭐 브루나이,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주축으로 해서 12개국이 참여하는, 경제적인 규모로는 9조 4천억 불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세계 GNP의 한 40%를 커버하는 이런 거대한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다자간 FTA로 여기에 참석하는 12개 나라는 이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그 회원국가는 전부 FTA를 맺은 그런 효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여태까지 미국, 중국 이런 주요 국가와 FTA를 맺었고, 더 나아가서 EU와도 다자간 FTA를 맺었죠. 그래서 EU는 뭐 하나의 어떤 이 경제 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에 가입해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FTA를 개별적으로 맺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그래서 맞불을 놓기 위한 어떤 그런 협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 속에는 미국이 이 TPP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이 G2, 세계 두 번째 경제 국가가 되었다. 곧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어떤 힘의 하에 최근에 열병식에서 보듯이 군사력을 태평양 지역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어가지고 AIIB죠. 여기에 유럽 또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동맹국가 등을 다 가입을 시켰고 한국도 가입을 했습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 질서, 그리고 일본이 보조하는 이 경제 질서에, 즉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해오던 일을 중국이 자기들이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실제 자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는 않았죠. 중동 자본, 아시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TPP는 여태까지 미국의 정치인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무역협정이 되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있는 공장들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외국에서 싼 물건들이 밀려오면서 손해를 보고 그 공장이 문을 닫거나 지역 주민들이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FTA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은 어쨌거나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이 협정, 특히 시작은 일본이 주도했고요. 미국은 2008년부터 가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한국은 왜 미국이 주도하는,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경제 블록의 뜻을 가진 TPP에 가입을 안 했을까요? 적어도 여태까지 한국이 미국과 혈맹 동맹이라 그러면 한국이 주도해서 TPP를 만들어도 시원찮았을 거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주도하니까요.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는 한중일 FTA를 맺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한국 간에 양자 FTA를 맺었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FTA를 맺는 것을 상당히 꺼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계, 금속, 각종 뭐라고 할까요? 부자재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과 FTA를 맺게 되면 기술적으로 밀려서 일본에 한마디로 이 경쟁력이 있는,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에 밀려서 한국의 상품들이 손실을 보기 쉽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본과의 FTA를 굉장히 꺼렸고, 일본하고 뭐 FTA를 한국이 체결하자고 상징적으로 말한 것 외에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도하는 이런 경제협력 블록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잘 되겠나 하고 반 거예요. 어느 날 미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들어갈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한국은 그때 뭘 중요시했습니까? 한중 FTA를 맺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들어오고 친미, 친일 국가들로 이루어진 이 TPP에 한국이 들어가 버리면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부분에 이상이 생기지 않겠나 끓인 거죠. 즉 우리는 중국과의 FTA를 체결해야 한국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데 이 블록을 결성을 해버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데 한중 FTA가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중 FTA에 치중하고 실제로 일본과의 FTA를 맺는 효과가 있는 TPP에는 가입하기를 꺼리고 이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 들어가고 난 뒤에 우리도 들어갈까 하고 최근에 타진하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지금 12개 나라가 협상을 많이 진행시켜 나와갖고 이 일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12개 나라하고 또 일일이 다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도 딜레이 되고 복잡하니까 다 체결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들어갈 기회를 놓쳤고 실질적으로 꼭 들어가서 여기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이에 이게 안 될 거라 봤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봤고. 근데 지난번에 미국 의회에서 거부하고 했는데 오바마가 극적으로 미국 의회에 TPP에 있어서 정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허락을 한 2달 전에 받았죠. 그 사이에 이제 협정이 합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한마디로 허가 찔렸고 중국과의 관계에 치중하다가 또 일본을 우려하다가 이 TPP에 대해서 손도 써보지 못한 상황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한국이 만약에 이 TPP가 한국이 빠진 상황에서 TPP가 이제 발효가 돼서 실제적으로 TPP 안에 영내 12국의 국가가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발휘된다면 멕시코, 칠레, 예를 들어서 페루 같은 나라에 일본의 차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경쟁력 있게 수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런 나라들의 자동차 수출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TPP 협정의 체결은 일미 FTA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한미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지만은 일본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미국의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부분에서 계속 빠져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한국의 어떤 이 경쟁력이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TPP에는 가입을 해야 된다. 즉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데 즉 TPP라는 거대 영역에 가입하지 않고 한중관계에 매몰될 때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제가 추락한다. 차이나 쇼크가 곧 온다.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위기가 올 줄 알았으면 한중 FTA도 좀 신중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중국과의 관계는 기대만큼 실익이 크지 않고 또 중국의 어떤 위험성도 가중되고 되지 않을 거라고 봤던 TPP는 타결이 되어버렸고 일본이 이제 미국이나 영내 12개국을 등에 업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뒤늦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남은 이 12개 나라와 전부 일일이 협상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미 가입했던 나라들이 한마디로 특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야구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창단될 때 들어갔던 뭐 5개인가 하는 그 구단은 6개입니까? 돈 조금만 내고 프로야구에 참여했겠지만 그 뒤에 새로 들어가는 뭐 KT 같은 이런 구단은 참가하기 위해서 엔트리 피, 즉 들어가기 위한 비용을 KBO나 이런 데 지불을 좀 많이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뒤늦게 후발주자로 들어갔을 때 얻는 불이익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자유무역, 그리고 수입과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해놓은 양자간 FTA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더욱더 더 나아가가지고 미국이 이 TPP를 단순히 경제적인 동맹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목적도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중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나 들어가고, 더 나아가지고 최근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RCEP, 여기만 참여하려고 지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것은 실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대통령이 9월 3일입니까? 열등식에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리, 실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한국은 중국이 추구하는 AIIB도 들어가고, 미국이 하는 TPP에도 들어가고, 또 중국이 하는 RCEP도 들어가고, 또 미국이 하는 다른 어떤 동맹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국도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이 하는 거는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 주도했던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 일본하고 미묘한 관계든 중국을 의식해서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리, 실용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도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PP에 빠른 시일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가입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한국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물론 중국하고 FTA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가고 TPP는 TPP대로 유지해 왔어야 되고 창설 멤버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무조건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판단을 잘못해서 어쨌든 다수의 언론들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에 빠졌던 것이 잘못이다. 언론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TPP가 추진될 때 한국 정부가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한중 FTA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일본을 의식해서 너무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런 경제 권력을 놓쳤을 때 앞으로 향후 10년간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중국 경제가 마냥 잘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별말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신중하게 바라보는 게 좋다 어쩌다가 이제 이게 TPP가 떠버리니까 왜 안 했냐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정부나 언론 모두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TPP는 늦었다 생각하는 지금요, 빠른 시일 안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모양은, 스타일은 매우 구겼고 실리적으로도 손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